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주 심리 상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도 첫 시간에는 사례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아들이 집에서 지난번에 이걸 했지요. 아들 시험 문제 3월 5일자. 이 문제는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 것 같기도 했죠. 이 문제가 문제를 했구나. 오늘 아침에 문제를 새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저장이 안 됐나? 잠깐만 화면을 한번 정지를 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오늘 같이 함께 요 페이지를 딱 늘어놓고 화면 공유 늘어놓고 늘어놓고 쭉 백지를 놔놓고 쭉 넘기지. 쭉 백지를 내가지고 넘겨놓고 여기다가 바로 제가 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써드릴게요. 음, 네, 2024년 3월 31일 3시 크게 좀 해드릴게요. 3시 36분. 크게 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이 정도면 크게 보입니까? 네. 잘 보여요. 2024년 3월 30일 3시 36분에 이거는 득점자 뭐냐면 매점 득점자 찾아왔네요. 찾아온 겁니다. 요거를 뭘로 써보니까 값진 값진 그다음에 정묘지요. 정묘 그다음에 가보 가보가 되네요. 가보가 되고 임신 네, 임신 대시가 임신시로 옵시다. 신시로 옵시다. 15시요? 15시 예, 15시 이제 오후 15시 새벽에 전화가 안 오잖아요. 네, 오후 15시 36분 그다음에 임신 그다음에 계묘라고 나왔어요. 분이 외연이 예, 갑진 등 그다음에 갑 그래도 역시 밑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나는 게 좀 포만하죠. 아무래도 마치시기 우리가 석 달이 돼가지고 그죠? 예, 임신 이렇게 옆으로 놔야 이게 제대로 보이지. 옆으로 밑으로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게 어떤 책에 보면 선생님이 밑으로 지금 제가 했는 것도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이해가 빨리빨리 안 들어요. 애묘. 네, 좋습니다. 요령은 뭐 알겠죠? 네. 그럼 여기다가 1 하나 찍으면 되겠죠? 1. 이것도 계속 분해놓자. 분. 얘가 분. 됐어.
연. 잠깐 보니까 조금 빠진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서 또 해야 돼. 연을 일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하게 되겠네. 이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필기하고 적읍시다. 이렇게 오늘은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살리뿌리. 그리고 이 답보도 이것도 우리가 한문에 해놔야 폼이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봅시다. 미리 준비를. 거기 아침에 해놨는데 안 뜨네요. 이게 사라져 버렸나? 요 문제를 내가 해놨는데.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상담했다 생각하고 오늘 한번 풀어보자. 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누구 거부터 보겠습니까? 했더니 맨 처음 남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남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남편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데,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우리 오주는 1.104다 그죠? 하나의 점을 하나의 점을 깨가지고 100개의 일로 다 나눈다 그랬잖아. 그런 생각하시고 오늘 본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 물은 게 여러 가지 물었거든. 맨 처음에 질문이 뭐냐, 1번 질문이 남편 다음 문제 물었어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또 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나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사업 물었을 때 이 관목이 자 남편입니다. 알겠죠? 네, 남편이 이제 답이랍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보세요. 이거 이제 실제 요거는 완전히 따끈따끈한 요건 이제 우리 공부입니다. 예. 자, 간목이 이렇게 자 남편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상담을 할 때 항상 챙겨야 될 게, 보조를 볼 때 챙겨야 될 게 뭐를 챙겨야 되냐면 역량을 챙기라 그랬죠. 네, 역량은 힘의 힘. 역량 있죠. 역량은 있다. 역량 좀 있어 보인다. 역량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묻는 게 사업에 관계돼서 물었지요. 미래에 대한 사업을 물었다면 현재는 사업을 물은 게 아니고, 그래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재성을 봐야 안 되겠어요. 사업 관련된 사업은 자 성을 살펴야 된다. 우리가 나오는 재성을 살펴야 된다. 재성을 하면 재성에 이제 시지 있어요. 시지 있는데 그럼 시지가 옆에 있는 주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지. 이 사람은 지금 먹고 대성인데 대성이 보이지 않네. 토가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건 토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연에 있잖아요. 어. 연에 있어서 과거에는 조금 돈이 좀 되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가보는 뭐냐면 이제 지금 뭐냐 상관이잖아요. 상관이니까 상관은 뭔가를 지금 이 사람이 좀 뭐 더 해보려고 좀 더 해보려고 지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일지와 가장 가까운 시지의 관계를 보라고 했잖아요. 시지가 오와 신금이잖아요. 자, 이러면 오신금 같으면 이 신금은 편관이죠. 편관으로 간목과의 관계를 보면 좀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을 주는 것을 밑에 있는 오화가 좀 녹이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간목이 지금 하고 싶은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새로운 사업이라는 건요 오화로 말해요. 오화 상관 일제 상관이 뜨면은
사업을 새로 하고 싶다, 뭔가 이렇게 막 당을 하고 있는 단계란.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가만하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게 신이 아니고 막 진이다. 그러면 화생토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건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면. 왜냐면 영양도 있고, 연료가 있고. 근데 하필 신시에 왔잖아요. 이 사람이. 신시에 상담을 했단 말은 이것이, 뭔가 모르게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아침에 진시에 와서 상담했더라면 좀 틀리겠죠. 이 찾아오는 시간에 따라가 그 사람들이 그 앞으로 미래가 이미 결정되는 장이 많아요. 네? 그것이 오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사업을 지금 새로운 사업 하는 것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봤더니 급비가 떴잖아. 항상에 있지만은 동관계에서 급제가 뜨면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강탈자. 알겠죠? 재성을 물었는데 묘가 뜨잖아요. 묘가 뜨면은 그건 급제잖아요. 급제는 뭐라고? 강탈자. 나의 재성을, 내 돈을 훔쳐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예 훔쳐갈 것도 안 보여.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묘신이 사이가 원진살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이. 그리고 금목이 상충하고. 그 오도 신금하고 격각살이라고 그래요. 오미신. 예? 오미신. 그러면 우리가 기장술로 볼 때는 오로 일주로부터 오미신이 떨어지면 바로 그 사살신이야.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칸 띄고 건너잖아요. 오미신 이렇게 협박이 생기면 이것도 미래에 대명고는 사살신이에요. 사살신. 우리가 12, 우리가 기장술의 사살신이고 우리가 낙하비법으로 봐도 사살신이라는 거예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뜻하는 것이 안 된다. 거기다가 묘가 지금 작용이 급제가 떴잖아요. 그 재물을 물었는데 급제가 뜨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재물을 물었는데. 왜? 연월 1에는 그래도 뭔가 묘도 있고 갑도 있고 갑도 있고 세잖아. 센데 마지막에 좀 제가 뜨든지 제일 좋은 구조를 있어요. 식신생제가 되거나 상간생제가 돼야 돼요. 내가 영양이 좀 강하고 그러면 그건 사업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는 보면 자 일지와 분지가 서로 충하고 극관계고 모진이고 일과 시도 극이죠. 이런 관계로 해서 진금이라는 놈은 일간 나한테는 뭐예요? 부담이 된다. 경관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위에 있는 임이 있잖아요. 임이 나를 돕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 전체가 자, 크게 보면 이 전체가 너무 간목한테 천간부터 쭉 힘을 주고 있어요. 그렇단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나한테는 이렇게 힘이 왔기 때문에 나는 뭔가 좀 힘이 좀 내한테는 마지막에 인성이 위에 보면 인성이 독이 떴죠. 인성이 독이 뜨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치면 망상. 많을 때. 적으면은 그한테 나한테는 귀인이 되지요. 내가 역량이 부족할 때는 귀인이 되는데 이처럼 많이 많을 때에는 나한테는 크게 좋은 게 아니야. 망상에 속한다. 그리고 망상에 속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다르게 해석하면 사업적인 문제를 해석하면 문서인데 무슨 문서? 위조 문서나 무슨 문서? 내한테 안 좋은 문서. 대학 가기가 좋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사업 하면 되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 이제 이분이 맨 먼저 오셔가지고 남편 문제를 물었거든. 이제 우리 정도사로 직접 살아오신 분인데, 그래서 물었을 때 안 좋겠다. 사업을 하면 안 좋겠습니다.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올 때 사실은 남편에 대한 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물어봤어. 의례적으로 스님한테. 그 사람 직접 관심 사람 못 봐.
가장 큰 관심사. 그렇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것이 상관이잖아요. 식상하잖아요. 그게 늘간에도 일찍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쏙내 차마 말 못하는 스님한테 말을 못하는 제가 스님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일인데 자식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사람은. 알겠어요? 얘기했죠? 항상 일지나 월간이나 월지에 보면 그게 글자가 나타나는 것 따라 그 십성이 그 사람의 오늘의 진짜 찾아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보잖아. 오니까 상관이지. 그러나 월간에도 보면 상관이지. 자식 문제 찾아. 자식 중에서 아들, 딸. 나와 다르잖아. 음량이 다르잖아. 아들 문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아들, 딸이 아니고 아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첫째는, 그래서 여기 결론은 아까 얘기했죠? 안 하면 좋겠다 그랬죠? 네, 섀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좀 잘 돼. 그쪽 사업이. 그래서 사업이 더 내려고 그러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업장을 내려면 이 사람이 내 돈이 아니잖아. 아이고, 내 차에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파란 가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 하지 말아야 거는 요즘 이 시대에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조금 한 개만 있잖아. 잘 되면 그걸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또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 집도 아니야. 내 집에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 빌리잖아요. 뭐 임대 빌려갖고 월세 주가면서 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땅에서 갖고 내가 지가 하는 것 그건 뭐 큰 부담이 없어야 하지만은 요즘 사업할 때 나무 집 빌려갖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 누구 좋은 일 시켜요? 건물주 좋은 일 시켜요. 그래서 얘기가 남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살 때에 그 양반과 그 지주 계급과 그 다음에 소닥 관계 있죠. 이런 관계로 해서 옛날에 조선조라든지 고려조 이럴 때는 하인들이나 노예들이 하잖아요. 얘가 주로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양반들.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한테 바치는 구조예요. 그리고 바뀐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옛날에 양반이야. 그 돈 없는 사람이 뭐 옛날 쌍놈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집주인은 집주인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 받아 먹고 밑에 사람 열심히 막 개미같이 막 해가지고 다 망사 하면 혼자서 떡을 먹는 거예요. 그 구조가 이 시리 구조예요.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양반구조 땅이에요. 근데 뭐 양반구조 아닌 사람 많아요. 평조 아니 평민 말이에요. 평민.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얘기 차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속으로 얘기만 하고 보살님 이런 경우는 필시하게 되면 아마도 돈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꼬여서 제대로 이게 계약이라도 이것도 잘 안 되고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실제 더 좋은 거는 이제 뭘 봐야 돼요? 사주도 봐야 되잖아요. 막 사주도 보니까 사주까지 오늘 안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인 실제 나중에는 다 이제 그 자기도 봐달라고 딸도 봐달라고 하던데 맨 마지막에 아들 한 거니 맨 마지막에 아들 선물을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첫째 문제는 아들이 뭐냐면 아들의 빌려준 돈. 돈? 자, 횟수, 할수, 횟수 되겠는가? 어. 똑같은 문제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 못했으면 된다. 아들이 빌려준 돈 회수하겠는가? 똑같은 형태야. 뭡니까? 돈 받을 수 있나? 돈이 안 떴죠? 돈이 안 떴어.
재물이 없어 돈이 안 들어와. 똑같이 돈이 안 들어온다. 근데 요거는 묘를 조금 더 신경 쓰면은 내 돈을 다른 놈이 털어먹나 안 털어먹나? 이미 털어먹은 거야. 응. 꿀뚝 끊겼어.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묘, 월지묘, 천간이는 간목 이것들이 전부 다 내 진토 하나를 놓고 전부 다 경합을 벌이고 있지. 내 돈 이미 다 날라갔나 안 날라갔나? 다른 사람 배속이 다 들어갔어. 요런 무상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좋게 점잖하게 금년 안에는 금년 내에는 받기가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개수입니다. 섭니다. 이렇게. 금년 안에는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뭐 내년 내명에는 절대 못 만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잘못하면 막 죽선해 죽어. 금년 안에는 받기 힘들어 이렇게 해야지. 내년 내명이면 아예 못 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그 사람을 절망한다. 절망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받기 힘들지 않겠어. 금년에는 받기 힘들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럼 더 막 깊이 안 퍼들. 저는 그래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묻잖아.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조금 막 아무리 물어도 그까지는 아직까지 오주라는 것은 응? 최근 3개월 내나 길어도 1년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몇 년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내년 초에 와서 또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해야 또 물어다 뽕을 다 뽑으려면 되잖아. 그러면 평택을 다 물어보고 어떻게 상당사들은 그럼 굶어 죽어야 되잖아. 스님 같은 경우야 뭐 해라 마찬가지. 일반 상당사들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일 좋아요? 3개월 후에 또서 이렇게 물어요. 이건 팁이에요. 다시 물어보서 이렇게 해야지 다 결론 내지 말아요. 그럼 3개월 후에 또 물어보라고 돼 있어. 잘 아시겠죠? 앞에 우리 보세요. 알겠죠? 고르죠 하시라고. 짧게 끊어가지고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차로 쭉 돌리다가도 이게 저렇게 지금 땀 한번 오세요. 그럼 또 오지. 그게 또 맞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꾸 변하거든. 그게 무슨 원리다? 무상의 원리다. 변화하는 원리. 무상이 있어 좋아요. 변하기 때문에 좋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처가 될 수가 있고 나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노? 잘못되면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건 뭐냐 내가 다른 잘못된 인연을 지으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잘못된 인연을 지으면 그래 된다. 좋은 인연만 지으면 당연하게 좋게 되겠지. 이렇게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운을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일단은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세 번째 사람 이질적으로 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지금 아들의 건항이라는 건 이제 아들의 상태, 그 건항에 대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자기가 가장 궁금한 거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들을 중심으로 찾아봐요. 아들이 뭡니까? 정하잖아요. 어하지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아들 주변에 뭐 나무가 많지요. 앵도로 나무잖아요. 그게 불로 붙여주잖아요. 아들을 잘 들어봐요. 아들이 간목이라고 이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신 분을 갖다가 물어놓고 간목을 놓고 아들을 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보려면 아들은 정화가 된다고. 그럼 정화 입장은 나무의 뺑도로 다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은 지금 현재 머리가 복잡하다는 뜻이요. 엄청 복잡하지요. 오히려 불 꺼질 수도 있어요. 왜?
작은 나무, 작은 불에 불 한 끄면 연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 바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가 있을 때 목이 많으면 불 꺼진다. 이런 현상이다. 그죠? 네, 그래서 현재,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얘기하지만, 그 목은, 예, 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목이 나무 불 붙으면 재물이 다 날아가잖아요. 재물이 지금 이제 그는 금인데, 금이 그냥 없을 거 아닙니까? 금이 다 날아간다. 돈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예, 인성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돼요? 인성 입장에. 인성 입장에서는 바로 무슨 문서? 사기 문서. 지금 이 자기가 돈 빌려준 거 받을 수 있겠냐 물었는데 이미 꿀떡꿀떡 넘어갔지요. 사기 당했다. 사기 당해. 그걸 표시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들은 이미 사기 당해서 이렇게 문제가. 근데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사기 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는 아들을 갖다 감목을 놓자고. 자, 항상 그 묻는 사람을 바로 감목을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진실로 감목을 아들로 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을 봤죠. 이번에 이제 보는 그 보살님을 그 감목을 보도 되고 보살님이 이제 아들을 본다 됩니다. 어떻게 놓고 너 봐. 딱 들여다봤더니 돈이 안 보이잖아. 이미 돈은 과거지. 그러면 뭐 돈이 안 보여? 돈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제 돈을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이 최근에 돈이 안 들어온다 했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들 근황을 봐도 아들은 감목 입장에서 보니까 주변에 막 불타죠 이렇게. 예, 불타고 미래를 봤을 때는 수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하는데 어쨌든 어, 당장 이 사람이 쉽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현재 그 어떤 투자 때문에 지금 잘못돼 가지고 저 큰 집이 가 있어. 큰 집에 가 있는데 빨리 나오기는 않냐고 재판 중이야. 재판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면 나오겠습니까? 뭐 엄마 입장에서 격하잖아요. 애가 나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왔는데 요걸 볼 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런 문제를 물었을 때는 관인 상생이 됐잖아. 관인 상생. 그러니까 어, 관 관과 관련된 문제를 물었잖아요. 그럼 관이 있는가 물어봐야 돼. 일단 병관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 상생됐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어, 묻는 바에 따라서 재물은 돈이 안 되는데 내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물었을 때에는 관련 상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수도 있겠지. 나올 수 있는데 쉽게 안 나온다는 말은 오가 신금을 그걸 때리고 있어. 자, 옛날에 말했잖아요. 상관이 관하고 관을 보고 있으면 좋다 나쁘다. 상관경관이라서 안 좋잖아요.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오화가 관을 찔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개월 내에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저쪽에 또 봤더니 본에는 보니까 묘가 떴잖아요. 묘가 떠 있으니까 조금은 또 낫잖아. 그 안목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을 보는 거거든. 근데 밑에 봤더니 이제 묘가 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감목 입장에 볼 때에는 나쁘진 않다. 그렇게 쉽게는 못 나오는데 재판을 통해서 내가 억울함을 좀 주장을 하고 형사 문제니까 뭐 가장 중요한 집행유예. 예, 집행유예로 정도 풀리 나오죠. 일단 목적이 지금 뭐 그런 다른 사람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뭐 선거 풀만 사람도 아니니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되겠는데 예, 다음 달에 나올 수 있겠냐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직까지 뭐가 모자라요? 법에 대한 상식이 모자라세요. 재판을 한다 해서 금방 나오는 게 아니야. 재판은 결심 재판까지 가야 돼. 어?
서로 변론길이 있고, 변론길이라는 거는 재판 한번 하면 변론길 있잖아요. 판사, 지금 경우는 변호사하고 검사가 서로 하겠지. 형사재판이니까. 그래서 검사하고 형을 이렇게 하거나 하면 시간이 길도 한번 같이 일 잡으면 그때 판단 다 해주지는 않는다고. 왜? 검사가 막 조장하고 또 뭐 검사는 형량을 높여가 이렇게 하고 뭐 이래서. 그러면 그 다음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당분간 바로 그냥 끝나지 않았는데 2월 달에 2월 달에 들어가. 2월 달에 들어가겠는데 참고로 해서 뭐 사주는 뭐 그냥 불러드릴게요. 않고. 이 사람 사주는 기사, 그냥 공차로 삽시다. 임신, 네. 임신, 기미, 정묘. 다시 불러드립니다. 기사, 임신, 기미, 정묘. 27세 대운이 기사에 기사. 그다음 36세기 때문에 지금 사화 끝에 와 있어요. 사화 끝. 그리고 사가 형탈이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내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은 기사, 임신, 기미, 정묘인데 사도 전체를 볼 때는 기토가 가을치를 태어났죠. 가을치를 태어났는데 자세히 보면요. 기미 자체는 단단하고 토로 돼 있잖아요. 옆에 있는 정묘도 나를 도와주지요. 묘가 뭐 어쨌든 간에 목생화 화생도 돌아가고 천간이 이래 되는 천간인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나를 갖다 도와주지는 않고 멀리서 지원사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임신이 사주 그 월지의 임신이 원령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임신은 내가 금생수 하기 때문에 이분은 볼 때에는 식재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사신도 합치면 사신은 합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묘미 하면 목국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세히 보면은 토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반에 그거 하는 것도 있고 해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약해 보인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화는 내한테 어쨌든 간에 화생토하니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가 신과 결합을 하면 자꾸만 사실은 합수가 되는 거예요. 월을 합하면 다시는 합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별 재미가 없는데 이 사람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글자가 사신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인사신 사명살이 있는 사람들인데 인은 없잖아. 그럼 인이 오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잘 봐요. 한 팁을 드릴게요. 내가 사주에 인사신 사명사 중에 2개가 있어. 그러면 그 한 개는 그 대운에 오거나 아니면 그 세운에 오거나 아니면은 그 달래도 온다고. 이런 일보다는 다이죠, 다이죠. 왜냐하면 다른 그 줄을 죽어나잖아요. 그렇게 뭘 볼 때 신수를 볼 때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수 달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신 삼명살이니까 어쨌든 인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형살이 벌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올해가 무슨 해요? 임진년이잖아요. 임진년도 이 사람이 그래 갑진년이죠. 갑진년인데 그 월에 보면 인월이래요. 2월달은 음력으로 인월이요. 양력 인월이란 말이에요. 인월에 이 사람이 뭐하고 인사시 삼행사 딱 버리세요. 2월달에 구속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명살이고 그 가는 걸 되게 보면 다 구속되고 이런 경우 이런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그럴 때 또 특히 또 그러고 뭐냐면 대운이 사화 대운이었잖아요. 그것도 형살이잖아, 형살. 형살 대운이 있을 때는 특히 이 사람 것처럼 투사 관계 있잖아.
뭔가를 다른 사람 돈 받아가지고 할 때문에 자칫 보면 말을 한 번 잘못하면 사기가 되는 거야. 어? 말을 잘해야지. 말 잘못하면 말 한마디에 사기가 되느냐 부자가 되느냐. 요새 사람들은요 문서도 쓰지만 녹음도 다 해요. 네 일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주의 드리는 건 절대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 물론 이제 뭐 감옥까지는 안 가지만 시비부터 변상까지 하는 것도 많이 일어나요. 상담을 잘못해요. 내가 당신 말 듣고 당신 옥대서 했는데 얘 해보니까 내가 이거 망했단 말이야. 책임져라 말이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 겁나서 상담하겠냐? 근데 말을 잘못했다. 어떻게 얘기돼요? 이렇게 얘기해. 야, 우리는 이 글로 보고 한단 말이야. 이 글로 보고 하는 경우에는 확률로 얘기해야 돼. 자, 운이 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올해 사업운이 좋습니다. 사업운이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그럼 하면 되겠습니까? 그까지는 하면 된다고 한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제가 하면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된다 소리 하면. 본인이 저는 확률이에요. 확률로. 이게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확률로 얘기한 거지. 확률은 100% 아니잖아요. 70%, 60% 확률로 얘기했지만 40%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로 얘기해 준 걸 자꾸 견대를 깔면 그래 여러분 입에 있잖아요. 항상 확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상담을 하거든. 그러면 절대 뭐가 없다? 시비가 없다. 그걸 놓치버리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 옛날에 우리 그 선생님 그 강의 들으신 분이 어떤 분이 그분이 너무 입이 좋아요. 엄청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로 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돼, 안 돼, 이렇게 해버려. 돼, 안 돼 하면 사람들이 쫄부터 모니까. 왜? 너무 시원하잖아. 돼, 안 돼, 돼, 안 돼 해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뭐, 돼 하면 열심히 붙어보되 안 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신나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애가 서울대 가겠습니까? 돼! 그 다음에 연세대 가겠습니까? 안 돼! 이렇게 해버리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항상 많아. 돈이 많이 버려. 근데 시험 실제 이제 딱 이제 발표 날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몸둘 바라 모르는 거라 전화 온 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그래서 전화 다 끄고 이제 해외 가버려. 해외 한 2달 있다고. 왜?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재밌는 게 2달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또 물어보러. 그분이 그래서 그 10년을 버틴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오래만 하면 된대. 왜? 어차피 이거 아니면 그니까. 이거 아니면 그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대담해. 그런데도 막 너무 씩씩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버는가 싶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심하면 그게 자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내가 녹음한 사람도 있어요. 녹음을 다 해가지고 니 된다 했잖아. 우리 아들 서울대 된다 했잖아. 그래서 했는데 차라리 네가 안 된다 했으면 내가 연대로 들을 건데 이래가지고 막 씹는 사람 있어요. 막 그냥 잘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옛날 사업하는 사람도 온다. 그래서 항상 그 상담하실 때 그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시험 우리 애들이 합격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스님이 그 답은 무슨 답이라고 물으면 어리석은 우문이라지 우문. 근데 우문을 하는데 우문에서 오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야. 우리나라 상담사 99%가 우문에 오답을 해요. 그래서 어리석다 이 말. 누가 그걸 알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확률이 있지요. 어, 당신이 운이 좋잖아. 영신도 있고 물도 좋고 다 좋으면은 이 원리를 다 좋아서 확률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 앞으로는 무슨 말겠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아들 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묻잖아. 거기에 대해서도 안 돼, 하면 안 된다. 너는 보니까 조금 약하다. 대운도 약하고 그때 월도 좀 약하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대요. 숨기지 말고. 약한데 그래도 조금 낮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상당 똑같은 사람도 기분도 좋고 대하면 기분 좋아서 막 그 사람 그 당시에 막 그냥 이게 춤추지 말란 말이에요. 또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설명법 알겠죠? 상담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상담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가는 사람마다 그래요. 우리 아들 좀 낮춰봐야 되겠다. 그거 얼마나 좋은 방법. 근데 뭐 당신은 오래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사람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분도 내가 이제 설명 이렇게 해서요. 일단은 아들 근황을 봤을 때 당분간은 다음 달 이렇게 나오기는 좀 근황을 봤을 때 조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재판 추이를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어머님은 뭐 간장이 타겠지요. 어머니 입장에서 내일 당장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분을 뭐냐 이 상황이 있잖아요. 재판에 대한 상황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공판이랑 이렇게 하고 결심 공판이 있는데 결심 공판에 가서야 마지막에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시간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은 한 두 달 걸릴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잖아요. 그때 보살님이 마음이 이제 불안하나? 불안하죠. 그리고 또 아들이 100%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 100%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는 그냥 기도하려고 왔어. 내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선이 그래서 제가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이미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야. 다른 데를 기도하니까 되더라 싶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해서 합시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 근데 스님이 기도하면 백발백중 기도하면 백발백중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힘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냥 그렇고 왜냐면 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보살님 그때부터 편하잖아. 스님한테 기도 믿게 놨으니까 내 마음 편찮아. 그리고 뭐 스님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뭐 기도 많은 사람 기도해서 그렇게 온통치 한다는데 믿어보자. 그러면 마음이 편치요. 그래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님이 또 약간 힌트 드렸잖아요. 이거 보면 아까 관인상식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요거 내가 스님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도 빠르겠나? 기도 빠르겠나? 없겠나? 맨 마지막에 분지에 기도 빠르 있잖아. 걔가 계속 떴잖아. 인성이 정인이 또 정인. 그쵸? 예, 그게 이제 뭐, 요가 뭐, 유럽에서 또 좋겠지만, 보면 괜찮거든. 근데, 무죄로 나오면, 개육부터 무죄로도 나올 게겠지만, 무죄는 아니고, 죄는 인정하되, 범인 강결해서, 잘 얘기하지요. 초범인 강결해서, 그 형은 집행을 면한다. 이렇게 뭐 판결을 하지요. 그걸 집행유예라. 형 사는 걸, 내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게 계묘가 아니고 해당된다. 묘신이 서로가 원진됐죠. 그러니까 금금목 해가지고 묘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돼 있으니까 요 케이스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이분은 가을철에 나올 겁니다. 가을철에. 가을이면 여러분들은 음력으로 가을이면 양력으로는요. 양력은 7, 8, 9월이 7, 8, 9월이 우리가 보통 음력으로 7, 8, 9, 7, 8, 9가 가을이잖아요. 그 양력으로 8월이에요. 이렇게 8월 정도 아마 날 가능성이 빨리 나온다네. 아마 그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8월 나오려면 기도를 100일 시켜야 되겠나? 100일 기도 시켜야 되겠잖아. 왜? 그동안 본 사람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플 때요.
그래서 내가 100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100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이 있습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풀어갑니다. 어쨌든 이 남편에 대한 그리고 잘 제시 줬잖아요. 남편에 지금 이 불경기에 어쨌든 사업하면 안 돼요. 사업하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나 성공 안 할 확률이 여러분 10년 동안에 100개의 회사가 들어가면 생존할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진짜 10년 안에 지금 하잖아요. 10년간 생존할 확률이 100개 시작했다면 5%밖에 안 된다니까. 이 사실이라니까. 힘들죠? 그럼 이 불경기를 더 한다면 근데 나는 되겠지. 나는 되겠지 하면 하는데 아니에요. 그만 우리 두는 사람들이 직장 그만둔 사람이 니도 나도 몰래 한때 음식점 한다고 계속 작업한다고 막 한다. 음식점만 만들어 한다. 네. 지금 막 부동산 경기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학원에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학원은 막 차고 넘친다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따가 나왔잖아요. 근데 스님 제가 사실 일을 하기 어려서 그러는데 공인중개사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스님이 말려야 돼. 하러 해야 돼. 그건 자기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야 돼. 그까지 말리면 안 돼. 자기 따는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그 대화에 쓸데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스님은 원망합니다.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했어. 해가지고 자기 따서 이번에 와가지고 그 빛나는 이제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청강을 혼자 막 원서를 막 냈더니 아무리도 안 박아주는 거야. 왜? 경력도 부족하고 초짜고 경기도 안 좋고. 스님 전화가 와. 스님 하시려는데 정말 어렵네요. 제 언제쯤 취직을 하겠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언제쯤 취직한다고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이때는 취직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줍니다. 취직의 어려움. 그럼 이 시대가 공인중개사가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고 또 취직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걸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오늘도 꼭 그거 된다 안 된다가 얘기 안 하고 그때가 확률이 있다고 반드시 확률을 얘기해 주게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확률을 얘기 못하고 그때쯤 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뜻이 걸리면 안 된다. 그래 하고도 맨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뭘 물어봐야 돼요?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래요. 스님 상담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털놓고 훈련하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내라. 그거 제일 팁입니다. 그냥 해가면 대충 해가 이래 하지 말고 마음을 내가 충분히 들어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마지막 물어봐서요. 오늘 이렇게 손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하고 나니까 좀 어떻게 마음이 어때요? 그럼 마음이 더 불안해요. 이러면은 좀 더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그런 걸 덕담해 주라니까 덕담 많이 준비가 있어요. 그리고 덕담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봄은 온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그런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좋은 그 덕담들을 많이 해가지고 덕토덕토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힘이 나게끔.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요즘 이제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엄청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지만 자식의 특히 이제 장래나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러 올 때는 정말로 실상을 다 알려요. 실상. 그래서 알리고. 어떤 실상이냐? 나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간에 자식은 독립적으로 길러주라는 거 있잖아요. 독립적인 길, 그걸 자꾸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 주면 나중에 처음 한번 똑같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한테 올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안에 보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진작 올인을 해야 될 곳은 남편한테 해줘요. 자식은 직접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대개 어머니들은 떠나버려, 막 자식 있잖아요. 막 그 끝까지 책임지려는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일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남편한테 해줘요. 남편이 없다 그러면 남편도 없다 그러면 말을 못하지만 남편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시면요 진짜 자식이 죽는 것보다도 더 원래 아프대요. 원래가 자식 죽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원래 생물학적으로 배우자가 죽는 저 아프대. 근데도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막 너무 쉽게 요즘 이 문화가 막 그렇게 되니까 좀 반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한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불러드릴게요. 들어보세요. 24년 4월 3일 4월 3일 10시 37분 적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맞는가 확인할게요. 24년 4월 3일 10시 37분. 예. 요게 그날이 정유일, 정유일. 갑진년 정묘월 정유일 을사시 을유분 갑진 정묘 정유 을사 을유 누가 한번 불러보세요.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갑진 정묘 정유 을사 을유. 네, 잘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잠깐 한번 봅시다. 이 일지가 뭐예요? 유죠, 유. 그러면 이제 팁을 좀 드렸다. 이 사람 무슨 관계로? 또 여자의 남자예요. 남자, 남자. 여자 문제는 아니고 재무 문제죠. 근데 지지 보니까 사유 돼 있죠. 유유 그 돼 있죠. 금이 막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 정옆에 정화가 있잖아요. 그쵸? 천간에 정이 있고 지지받던 사화란 놈이 와 있단 말이야. 사화가 급제다 급제. 그래서 동관계 급제가 뜨면 안 좋다고 그래서요. 네, 강탈자. 그리고 돈 문제로 물었는데 이런 식으로 편인이 왕창 을묘 갑 이런 식으로 많이 뜨잖아요. 이런 문제 뜨면은 무슨 문제? 문서 사기 문제. 네, 요거 하나 꼭 기억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못 받아가지고 내 돈 아까 앞에 앞에 우리 사례 있잖아요. 처럼 돈 좀 받겠습니까? 이 물을 이 사람은 한 10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못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하게 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보니까 전부 다 현재는 유 있잖아요. 현재는 유 보세요. 현재 유를 보고 옆에 사람 놈이 강탈학을 내가고 있고 옆에 월간에는 정화 시간에는 을 전부 다 보면 뭐 멸충하고 편인이만 떴잖아요. 편인이만 있던데 이 유 하나를 놓고 막 이제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제일 먼저 어떤 놈이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시일 내에 해결이 된다. 이거는 이런 문제예요. 당장 그날 전화 오면서 이제 스님 잘 아시는 분인데 스님 이게 이번에 그렇게 오래 끌어왔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돈이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돈이 한국에는 돈도 못 끌어들이는데 뭐 외국에 돈이 들어와 이런 거 사기요.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근데 인도네시아에 돈이 꼭 꼽힌다 하는데 저는 이번만큼 믿어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말 속에 이미 결정돼서 허황된 생각이잖아요. 망상이지. 그 편인이 떴다. 내 보다 문화 편이 떴다. 그 돈이 날아가면 안 날아가면 궁금증이 생겼다. 내가 안 봐도 이 물상을 안 봐도 그게 나온단 말이야. 말 속에 다 있단 말이야. 전화도 그래요. 그럼 한번 봅시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럴 때는 내가 대체 공부면 전화를 먼저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저기 우리 사장님 우리 그 사람이 내가 운전 중이니까 잠깐 좀 차를 채우고 내가 볼게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제 아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 아니면 좀 이래 그래서 중간에 차를 세워가지고 빨리 봐줘야 돼 그런 사람들. 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딱 봐주니까 안 될 것 같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막 안 되냐 하면 안 돼.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오늘 천기 그런 사람한테 뭐 오주로 가면 뭐 하는 거니까 천기라고 해, 천기. 천기를 보니 오늘 천기를 보니까 조금 얘가 좀 그렇네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지? 선생님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래.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회를 한번 본 거예요. 이 받아 빌려준 지가 꽤 오래됐어. 이러는데 2년 동안 못 받고 10억 잘못 받아. 10억이 우리는 10억하고 큰 돈이죠. 그런 사람도 큰 돈이지만 그래도 뭐 버틸만 하지. 그래가지고 같은 이것도 같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땅에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투자할 그 사람이 그때도 막 이제 억지로 해가지고 뭐 사기처럼 이렇게 친 건데 이 사람하고 상담을 내가 1년 한 2년 동안 계속 해주고 이것도 요건 또한 번 가지고 계속해서 답이 안 보여. 나중에 내가 볼 때 10억 중에 뭐 한 1, 2억이라도 끊기면 다행이에요. 1억, 2억이라도 끊기면 다행이에요. 10억 못 받아. 이미 구속을 했는데 그 사람 다 팔아도 그 재무서 다 팔아도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 그 자꾸만 이제 또 살리달라고. 얘는 자기 파산나니까 얘는 딸명이 해놔. 딸명이로 딸이 날아갈 거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자기는 신용불량 돼 있고 딸을 해는 딸도 신용불량 돼 아이란 말이야. 이 남자가 자식까지 그렇게 힘들잖아. 그렇게 있는데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해결책 없어. 해결책 없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되나?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해결책은 어느 정도는 진짜 해결책이라는 거는 포기도 하나 해결이요. 그 에너지 소비하는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업이 전념하면 10억 금방 벌었어. 여기 막 쫓아다니고 너무 신경 쓰는 인적인 스트레스 예. 포기하는 거 괜찮아. 주식 있잖아, 주식. 주식 딱 망했을 때 계속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빨리 포기해버려요. 예. 손절미 해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한 1억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다. 예. 그 얘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지. 예, 우리들. 자, 요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